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2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배점이 총 40점이 되어 있죠. 자,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5문제가 나왔죠. 이 5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 작업이 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 하래요. 표 1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사원 관리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이 표에서 사원 코드라는 게 있대요. 자, 지금 여기 사원 코드 보니까 사원 코드가 이곳에 쭉쭉쭉 데이터가 쭉 들어있는데 여러 글자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이 사원 코드의 세 번째 문자가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자 그러면 지금 A 빼기 1, 요 빼기 뒤에 있는 요 글자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1이다, 2다, 3이다 하고 쭉쭉쭉 들어있어요. 자, 이 세 번째 문자가 1이랑 똑같으면 이제 개발이다. 2랑 똑같으면 홍보다. 3이랑 똑같으면 무역이다. 이거를 소속 부서에다가 표시하시오. 여기다가 이제 쭉쭉쭉 표시해 달래요. 그때 이제 if하고 이제 mid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if라는 요 함수를 이제 쓸 건데, 자, 우리 if 함수요. 자, 우리 if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조건 작성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참일 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짓일 때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if 함수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if 함수를 이제 여러 번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 번 쓸 때는 언제냐? 지금처럼 이렇게 내가 이곳에다가 소속 부서에다가 지금 내가 표시하고자 하는 게 개발이 됐든 홍보가 됐든 무역이 됐든 이렇게 이제 세 개 중에 하나를 이제 표시를 해 줘야 되겠죠. 근데 개발을 표시할지 홍보를 표시할지 무역을 표시할지 뭘 표시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if를 가지고 물어봐야 된다고요. 계속. 그때 이 if를 도대체 몇 번 써야 되냐? 그것도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함수를 빨리빨리 쓸 수 있겠죠. 그때 이 if라는 요 함수는 내가 지금 이곳에다 표시하고자 하는 게 이렇게 이제 개발, 홍보, 무역하고 요 세 개 중에 하나죠. 세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다 표시하고자 하는 거, 그 출력할 거 있죠? 그 출력할 거 빼기 1만 해주면 돼요. 그럼 그게 if의 개수예요. 나는 이 세 개 중에 이제 하나를 출력하면 되기 때문에 출력할 게 세 개죠. 그러면 3에서 이제 1을 빼게 되면 2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if 함수 요거를 이제 두 번 이제 중첩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여러 가지 이제 출력할 게 있을 때 내가 if를 몇 번 써야 되냐? 그거는 내가 출력할 거 빼기 1만 해주면 돼요. 지금 여기서는 개발을 출력하거나 홍보를 출력하거나 무역을 출력하거나 이렇게 이제 세 개요. 세 가지가 있으니까 3에서 1을 빼서 2하고 if를 이제 두 번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mi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사원 코드에서 세 번째 글자, 세 번째 요 문자를 좀 꺼내 올게요. 그럼 이제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mid를 써주면 되겠죠. mid라고 써주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사원 코드에서 몇 번째 거부터 세 번째 거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꺼내달라 한 개만 꺼내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이제 1하고 꺼내왔고요.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 사원 코드의 세 번째 글자를 쭉쭉쭉 전부 다 이제 꺼내왔습니다. 그럼 이제 미드는 밖에 썼다는 그 얘기죠. 그러면 미드로 꺼내온 게 1이야? 미드로 꺼내온 게 2야? 미드로 꺼내온 게 3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개발이다, 홍보다, 무역이다. 요거 이제 출력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드 함수에 쓴 거 있죠. 요만큼 이제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게 해놓고 이제 if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f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맨 앞에다 이제 조건 써주면 되죠. 지금 방금 내가 미드 함수를 꺼내온 거예요.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붙여넣기 해주고 내가 미드 함수에서 꺼내온 게 1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써주고 만약에 이제 1이랑 똑같다면 뭐라고 출력해주면 돼요? 우리는 개발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게 써주고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1이 아니라면 2 아니면 3 둘 중에 하나인데 2인지 3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또다시 이제 if 열어서 시작하면 됩니다. if 써주고 이제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 붙여넣기요. 내가 mid 함수를 꺼내온 게 2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2랑 똑같다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홍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1도 아니고 2도 아니라면 무조건 이제 3이란 얘기죠. 그러면 3이랑 똑같아 그건 물어볼 필요가 없죠.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그냥 3이니까.
해서 그 뒤에 찾아가서 이제 3일 때 무역을 출력해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if를 두 번 썼으니까 맨 뒤에 가서 if 가로 이제 두 번 닫아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무역하고 나옵니다. 지금 여기 봤을 때 얘는 사원 코드의 세 번째 자리가 1이에요. 1인데 무역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3일 때 이제 무역이잖아요. 1이면 이제 개발이 나오는데 무역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딘가 잘못됐다는 그 얘기죠. 해서 지금처럼 뭐 무역이다 뭐다 해서 우리가 채우기를 하게 되면 결과값이 쭉쭉쭉 나올 거예요. 결과값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맞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지금 여기 이제 쓴 식 좀 보자고요. 이제 뭔가 틀렸거든요. 틀리긴 틀렸는데 뭐가 틀렸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식을 여기다 이제 꺼내 놓을게요. 자, 지금처럼 제가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썼거든요. 여기서 틀린 거 좀 찾아보세요. 아까 제가 채우기를 잠깐 했을 때 전부 다 무역 나왔잖아요. 개발이나 홍보는 한 개도 안 나왔습니다. 그럼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에서 이제 잘못된 거 좀 찾아보세요. 지금 이 식에 잘못된 게 어디가 잘못됐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조건 비교한 거 얘가 이제 잘못된 거예요. 얘가 이제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왜 틀렸냐? 분명히 우리가 미드 함수를 꺼내왔을 때 2다 3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 꺼내왔고 그걸 가지고 이제 1이랑 똑같아 2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봤는데 결과값은 이상하게 나왔어요. 그럼 도대체 여기서 이제 비교할 때 어디서 틀린 거예요? 얘가 잘못된 거예요. 얘가 지금 는 1이다 는 2다 해서 여기다 썼잖아요. 이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이게 왜 잘못됐냐? 우리 미드, 레프트, 라이트라는 그런 함수들 있죠. 그런 미드, 레프트, 라이트 함수는 그 함수 이름 자체가 텍스트 함수예요. 해서 우리 미드, 레프트, 라이트로 지금처럼 뭔가 이제 값을 추출해 오잖아요. 추출해서 가지고 오면 그거는 문자입니다. 문자. 왜? 텍스트 함수이기 때문에. 미드, 레프트, 라이트 이런 함수로 뭔가를 이제 추출하게 되면 그 추출된 그 결과는 무조건 뭐다? 문자더라. 문자더라. 해서 여기서 미드 함수에서 꺼내온 게 문자 1, 문자 2, 문자 3 하고 그걸 이제 꺼내온 거예요. 근데 그 뒤에서 물어볼 때 숫자 1이랑 똑같아? 숫자 2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문자 1이랑 이 숫자 1이랑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무역이 아까 나왔던 거예요. 해서 여기서 지금 물어볼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숫자 1이랑 똑같아 숫자 2랑 똑같아가 아니라 문자 1이랑 똑같냐 문자 2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해서 지금 이 식에서 여기서 물어볼 때 1하고 쓴 거 있죠. 요거를 이제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어줘야 돼요. 해서 문자 1이랑 똑같냐 그렇게 물어봐야 되고 2랑 똑같냐 그것도 2라는 그거를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해서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개발하고 정상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 거 이제 2니까 홍보가 나오겠죠. 그 밑에 이제 3이니까 두 개가 3이니까 무역하고 나올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2니까 지금 이제 우리 홍보가 나올 거고 그 밑에 거는 이제 1이니까 개발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채우기를 마지막 셀까지 다 해주면 됩니다. 해서 제가 지금 방금 그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우리 미드, 레프트, 라이트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뭔가를 추출하게 되면 그건 뭐다? 문자다. 해서 이 뒤에서 문자 1이랑 똑같아, 문자 2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요거 이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if 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식 좀 보자고요. 내가 첫 번째 함수, 첫 번째 if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요만큼이 이제 조건이에요. 요만큼이 조건이고 그리고 요게 이제 참일 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모든 식들이 전부 다 이제 거짓일 때요. 해서 조건 참 거짓이요. 조건 참 거짓이요. 해서 이 조건, 이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이 개발을 땅 하고 이제 출력을 해주겠죠. 출력하고 그냥 끝나요. 뒤로 안 넘어갑니다. 이 뒤로는 언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조건에 만족을 못했을 때, 이 첫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만큼이 지금 거짓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해야 그 뒤로 넘어와요. 그래서 만약에 이 1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1이랑 만약에 똑같으면 개발 출력하고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식이. 뒤에 거는 더 이상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보더라. 이 뒤로 넘어왔다 그 얘기는 이 첫 번째 조건에 만족을 못했을 때 그때만 넘어오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에 만족을 못했을 때 이 첫 번째 조건에 거짓에 해당하는 이 부분으로 넘어와요. 넘어왔더니 if가 있네. 그럼 이제 다시 물어보겠죠. 해서 이 두 번째 if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이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요. 요만큼이 이제 참일 때, 요만큼이 이제 거짓일 때요.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제 홍보라고 출력을 해주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뭘 출력해요? 무역을 출력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무역까지 왔다. 그 얘기는 우리가 앞에다 썼던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을 못했다. 그 얘기요.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을 못해야 이 무역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if 함수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이렇게 지금처럼 if 함수를 중첩해서 쓰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돼요. 자주 출제가 되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요 if 중첩해서 쓰는 거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번에서 하래요. 표 2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도서, 대여,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대여 1이라는 게 있대요. 대여 1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데이터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납일이 있대요. 반납일도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1일 대여료라는 것도 있대요. 1일 대여료가 지금 이곳에 있죠. 얘네들을 이용해서 총 대여료, 요걸 이제 계산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총 대여료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냐? 반납일 빼기 대여일 곱하기 1일 대여료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래요. 그때 그 밑에 보니까 워크데이 그리고 이데이트 데이즈 요 함수 중에서 알맞은 이제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다 이제 총 대여료를 계산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식이 나왔으니까 그냥 계산해도 되겠죠.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반납일 먼저 찍어주고 빼기 그 다음에 대여일 얘 찍어주고요. 가로 닫고 곱하기 써주고 우리 1일 대여료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2,400원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밑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총 대여료가 다 계산이 됐어요. 그럼 이제 끝났네요. 아니에요. 안 끝났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요 데이터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총 대여료를 지금처럼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구해줄 수 있어요. 구해줄 수 있지만 시험 문제에서 이런 함수 중에서 알맞은 거 이제 써라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함수를 이용해야 돼요. 지금처럼 함수 이용 안 하고 그냥 이렇게만 작성해 놓으면 이건 이제 틀린 겁니다. 우리 첫 번째 보니까 이제 워크데이라는 요 함수가 있습니다. 요 워크데이라는 요 함수는 우리 특정 일을 기준으로 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휴일 날짜 그런 것들을 싹 다 빼요. 싹 다 빼고 지정한 그 근무 일수만큼 그 지난 날이 며칠인지 그걸 이제 계산해주는 함수가 우리 워크데이라는 요 함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이데이트라는 요 함수가 이제 나왔죠. 요 이데이트라는 요 함수는 몇 개월 전, 몇 개월 후 날짜를 구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데이즈라는 요 함수도 있죠. 이 데이즈라는 요 함수는 두 날짜 사이에 일수를 이제 반환해주는 그 함수가 우리 데이즈라는 함수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이제 데이즈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되겠죠. 얘가 이제 두 날짜 사이에 그 일수를 이제 반환해 준다고요. 해서 우리가 이제 반납일 빼기 대여일 이렇게 이제 직접 쓰지 말고 반납일과 대여일의 그 두 날짜 사이에 일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즈라는 요 함수를 활용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곳에 쓴 거 이제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쓰고 우리 데이즈요. 자, 우리 데이즈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데이즈라고 써주고 여기다가 이제 반납일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리고 컴마 찍어주고 우리가 대여일을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가로만 이렇게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일단 엔터를 한번 눌러볼게요. 엔터 눌렀더니 이제 총 대여일은 3일이다. 1일날 빌려서 이제 4일날 반납하게 되면 3일 동안 이제 대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쭉쭉쭉 채우기를 해보게 되면 지금처럼 1일날 빌렸다가 3일날 갖다 줬어요. 그러면 이틀 동안 대여한 게 맞죠? 그 다음에 4일날 빌려서 9일날 갖다 줬습니다. 그럼 이제 5일 동안 대여한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즈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해 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만큼이 이제 계산이 된 거죠. 데이즈라는 함수 가지고. 그러면 그 뒤에다가 곱하기 1일 대여료 요것만 이제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요식 맨 뒤에 찾아가서 여기다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1일 대여료 요것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제3번 셀에 들어있는 1일 대여료 요것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총 대여료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식을 쓸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데이즈라는 함수를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반납일 빼기 대여일 그걸 이제 해준 거예요. 여기서 이제 i의 3번이 반납일이죠. 그래서 반납일, 컴마 우리 대여일 그렇게 이제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데이즈라는 요 함수를 쓸 때는 데이즈라고 쓰고 앞에다가 그 찍는 날짜가 마지막 날짜를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시작하는 날짜를 우리가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반납일을 먼저 찍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서 하래요. 표 3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회원 관리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보게 되면 이제 닉네임이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닉네임이 지금처럼 이곳에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죠. 이곳에서 왼쪽에 있는 그 세 문자, 세 문자가 이제 필요하대요. 그리고 가입일이라는 게 있대요. 가입일이 그 바로 옆에 있죠. 이 가입일에 보게 되면 이제 연, 월, 일이 다 들어있는데 그 가입 일자의 연도라는 걸 이제 이용하래요. 이용해서 회원 코드라는 걸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닉네임은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바꿀 때 우리 프로퍼라는 요 함수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닉네임이 스타로드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가입일이 만약에 2019년 1월 10일이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을 때 우리 닉네임에서 왼쪽에서 세 문자 그랬죠. 세 글자 그러면 STA가 될 거고 가입일에서 연도를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럼 가입일에서 이제 연도만 추출을 해오면 우리 2019 이게 이제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닉네임을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첫 번째 글자만 이제 대문자로 바꿀 때는 우리가 프로퍼 요거 이제 쓰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닉네임에서 왼쪽에서 세 글자 그거 이제 꺼내 올 때는 우리가 레프트라는 요 함수를 이제 쓰면 될 거고요. 그리고 가입일에서 이제 연도만 이제 추출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이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쓰면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을 서로 전부 다 이제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얘처럼 표시를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앰퍼센트 연산자 요걸 이용해서 서로 이제 연결을 시켜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닉네임에서 왼쪽에서 세 글자 먼저 꺼내오자고요. 그럼 이제 는이라고 쓰고 우리가 레프트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레프트라고 써주고 이 닉네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닉네임에서 왼쪽에서 몇 개 꺼내와라. 세 글자만 꺼내주세요. 그렇게요. 그렇게 해주고 이제 가로 닫고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글자만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추출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추출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글자만 이제 대문자로 바꿔서 이렇게 이제 표시해 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프로퍼라는 요 함수로 이제 묶어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가 썼던 이 레프트 함수 이 자체를 우리가 이제 프로퍼라는 요 함수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프로퍼로 요 레프트라고 쓴 거 요거를 이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레프트 함수에서 꺼내온 그 결과를 첫 번째 글자만 이제 대문자로 바꿔주세요. 그거예요. 이렇게 써놓고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진짜로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가 됐고 나머지 이제 전부 다 이제 소문자가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채우기 엔드를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구하게 되면 지금 요만큼 표시 예를 봤을 때 요만큼 이제 구한 거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연도만 붙여서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연도를 추출할 때는 우리가 이어라는 요 함수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구했던 거 그거 뒤에다가 이어서 연도 표시해라 라고 해서 그 사이에다가 이제 앰퍼센트 연산자 요것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요만큼 이제 구한 게 우리 요만큼 이제 구한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이어서 앰퍼센트 열어주고요. 그리고 이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입일자에서 연도만 추출해 주세요라고 해서 가입일자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어라는 함수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고요.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회원 코드가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밖에 푼 거죠.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그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요 3번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left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일단은 닉네임에서 세 글자를 꺼내온 다음에 그거를 첫 번째 글자만 이제 대문자로 바꿔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proper라는 요 함수로 이제 묶어준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이제 이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가입일자에서 우리 연도만 추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연도만 추출했습니다. 해서 앞에서 추출한 거랑 뒤에서 추출한 거 그거를 서로 이어서 연결을 시켜서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앰퍼센트로 이렇게 이제 묶어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 사래요. 표 4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여기서 이제 공장 위치라는 게 있대요. 공장 위치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 코드라는 게 있대요. 그 제품 코드가 지금 이곳에 들어있죠. 이 제품 코드에 이제 마지막 한 문자 그랬습니다. 마지막 한 문자다 그러면 이제 C다, K다 하고 이렇게 쭉쭉쭉 들어있죠. 이 문자 그리고 제품 납품가 표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얘네들을 이용해서 납품가를 먼저 구하래요. 납품가를 구한 후에
납품 총액을 계산하시오. 납품 총액을 이곳에다가 쭉쭉쭉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기다 이제 납품 총액을 이제 계산할 때는 납품 수량 곱하기 납품가 그렇게 이제 해주래요. 우리 납품 수량은 지금 바로 앞에 셀에 들어있죠. 그래서 요 셀을 그냥 찍어주면 될 거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납품가만 해주면 되는데 이 납품가는 우리 표 4번에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 아래쪽 표에서 이 납품가를 전부 다 이제 추출해서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가 서로서로 이제 곱해서 납품 총액을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납품가를 이 표를 이제 참조해서 우리가 이제 꺼내와야 돼요. 근데 9,600이다, 8,800이다, 9,500이다, 8,600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납품가는 뭐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이 구분에 따라서 구분해 보니까 지금 경기 C다, 부산 C다, 경기 K다, 부산 K다 하고 이렇게 들어있죠. 근데 경기 C다, 부산 C다, 경기 K다, 부산 K다 해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장 위치랑 제품 코드에서 이 마지막 문자, 마지막 요 한 문자를 서로 이제 결합을 시켜서 연결을 시켜서 지금처럼 요거를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요거부터 좀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공장 위치 앞에 거는 그냥 이거를 그냥 갖다 찍어주면 되겠죠. 근데 이 제품 코드에서는 오른쪽에서 요 한 글자를 이제 꺼내 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라이트라는 요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라이트라는 요 함수요. 라이트라고 써주고 제품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이제 한 글자만 꺼내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H16번 셀에서 오른쪽에서 한 글자만 꺼내달라 이렇게요. 이렇게 쓰고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C하고 꺼내왔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하니까 지금처럼 C다 K다 해서 전부 다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추출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추출한 거에다가 이제 공장 위치 이것만 이제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글자랑 요 글자랑 이어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M% 연산자를 이제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라이트 함수 쓴 거 그 앞에다가 공장 위치를 이제 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공장 위치랑 내가 라이트 함수에서 구한 거 그거랑 서로 이제 연결시켜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M%로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 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경기 C 하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줬고 그 밑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하니까 경기 K다, 부산 K다, 부산 C다 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만들어 졌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만든 거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제품 납품가 표, 요 표를 이제 참조하면 되겠죠. 이 표를 봤을 때 지금 구분이 지금처럼 행 단위로 들어있고요. 납품가도 지금처럼 행 단위로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행 단위로 되어 있는 이런 표를 이제 참조할 때 우리가 이제 hlookup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hlookup 함수 생김새 좀 보자고요. 자, 우리 hlookup이라는 요 함수요. 자, hlookup이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참조할 그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hlookup은 이제 우리 행 참조할 거니까 행 번호를 이제 써주고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만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hlookup, vlookup 어차피 쓰는 옵션은 똑같죠. 생김새도 비슷하죠. 그때 이제 우리가 Hlookup과 Vlookup에 쓸 수 있는 그 옵션이 true하고 false하고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으로 우리가 true를 쓰든 아니면 false를 써주든 그 둘 중에 이제 하나 쓰는 거죠. 그때 이제 true 값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어요. 해서 우리가 Hlookup이 됐든 Vlookup이 됐든 거기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이렇게 이제 true, false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true, false는 내가 이 참조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찾을 때 이제 어떻게 찾을 거야? 그거 이제 찍어주는 게 true, false 요 두 가지죠. 해서 우리가 이제 true라는 이 값을 쓰게 되면 옵션으로 쓰게 되면 얘는 이제 근사값으로 이제 데이터를 찾아주고요. 그리고 false라는 요 옵션을 쓰게 되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이제 데이터를 찾아주는 게 우리 false라는 요 옵션이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경기 C다, 경기 K다 하고 쭉쭉쭉 구해놨죠. 이거랑 이제 똑같은 거를 이 범위에서 찾아서 납품가를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달라. 요 false라는 요 옵션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찾을 값으로 경기 C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조 범위로 이 범위를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범위에서 이 경기 C라는 거랑 똑같은 걸 찾아달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찾아라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이제 false를 이제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경기 C랑 똑같은 걸 찾아가지고 우리는 납품가를 이제 가져가면 되겠죠. 그때 내가 참조 범위를 이만큼 설정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1행에는 구분이 들어있는 거고 2행에 이제 납품가가 들어있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납품가를 꺼내갈 거니까 행 번호를 이제 이행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납품가를 꺼내오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다 이제 경기시다, 경기K다, 부산K다, 부산시다 하고 구해놨죠? 요걸 이제 찾을 값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이 식 있죠? 이 식 전부 다 이제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H룩업 열자고요. 해서 H룩업이라고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요.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이요. 내가 지금까지 구했던 그 식에 해당하는 거 찾아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이 데이터를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이 범위에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조 범위를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근데 내가 이 첫 번째 칸을 계산하든 두 번째 칸을 계산하든 세 번째를 계산하든 마지막 거를 계산하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이 영역만 참조를 해야 돼요. 해서 이 참조 범위에는 무조건 달러를 갖다 붙여야죠. 해서 여기서 우리가 F4번 키보드에서 이제 F4번 키를 땅 하고 이제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행번호 찍어주면 되죠. 행번호는 내가 지금 참조할 범위가 이만큼인데 내가 원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나는 두 번째 행에 있는 납품가를 갖다 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행번호 2, 행번호를 2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그 뒤에다가 이제 옵션은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옵션은 우리가 이제 false라는 요 옵션을 이제 쓸 겁니다. 그래서 false라고 이렇게만 써주면 끝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9600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경기 C니까 9600이 맞겠죠. 그 밑에는 이제 경기 K죠. 요거 이제 채우기 좀 앉았고요. 경기 K는 이제 9500 하고 나와야죠. 그 다음에 이제 부산 K는 이제 8600이 나오면 될 거고요. 부산 C는 우리 8800 그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데이터까지 쭉쭉쭉 채우기를 하게 되면 이제 납품가를 이제 전부 다 이제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한 게 이 납품가예요. 그러면 앞에다가 납품 수량 곱하기 이거까지 이제 우리가 식을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식 맨 앞에 가서 H룩업 그 앞에 가서 우리가 납품 수량을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납품 수량 곱하기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칸은 이제 96만 원이다 그렇게 나온 거고요. 마지막 셀까지 쭉쭉쭉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납품 총액이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작성한 그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지금 I의 16번이다 해서 찍은 게 우리 납품 수량이죠. 납품 수량 곱하기 우리 납품가요. 여기서 이제 납품가를 구할 때 우리 요만큼 라이트 함수랑 우리 공장 위치랑 이어서 표시한 게 우리 경기 C다, 부산 C다, 경기 K다 해서 우리가 구해 놓은 거죠. 그거를 이제 찾아달라. 어디서? 이 참조 범위에 찾아달라. 이 범위에 찾아서 몇 번째 행에 있는 거 갖다 달라. 그때 두 번째 행에 있는 이 납품가를 갖다 달라. 그때 우리 경기시다, 부산시다 그렇게 찾은 그 데이터를 이 참조 범위에 찾을 때 어떻게 찾아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H룩업에서 이 참조 범위에는 무조건 뭘 갖다 붙인다? 우리는 달러 기호를 우리는 무조건 붙여서 절대 참조 형태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표 5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급여 지급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자, 이 표에서 표 5번에서 부서명이 있대요. 자, 부서명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부서명이 영업부인 그 직원들의 수령액이라는 게 있대요. 수령액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 수령액의 합계를 구해서 A의 37번 그 셀에다가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다 이제 계산하라고 그렇게 나온 거죠. 그때 이제 우리는 수령액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함수들을 쭉쭉 봤을 때 우리 합계 구할 수 있는 그 함수가 dsum이라는 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dsum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수령액의 합계를 구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함수 형태가 딱 정해져 있죠. 우리 D로 시작하는 저런 함수들은 맨 앞에다가 이제 전체 범위를 먼저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계산열을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 범위만 쭉쭉쭉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1의 문제 생각해 보세요. 모의고사 1의 문제에서는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왔을 때 우리가 조건을 이제 따로 작성했어요. 따로 작성해 놓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조건 범위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 조건을 어디다가 입력해라 그런 말이 없죠. 그런 말이 없을 때는 우리가 이 표에서 우리가 찾아서 조건 범위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조건으로 나온 게 부서명이 이제 영업부다 그거죠. 이 조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때 이제 부서명이 영업보다 해서 요 두 개 셀, 이 두 개 영역을 우리가 이제 조건 범위로 조금 이따가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구할 거예요? 수령액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체 범위를 잡을 때 지금 이만큼을 범위 잡을 거고, 그때 우리 수령액의 합계를 구할 건데, 그때 수령액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네 번째 열에 있죠. 그래서 얘가 1열이고 얘가 이제 2열이고 얘가 이제 3열이고 그 다음에 얘가 4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령액이 내가 전체 범위를 이만큼을 잡았을 때 그때 수령액이 네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계산열을 이제 4하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dsum이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이제 합계를 구해주면 돼요. 자, 한번 구해보자고요.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dsum 하고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dsum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전체 범위 쫙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 우리는 이제 dsum 합을 구하긴 구할 건데 뭐의 합계 구할 거다? 수령액의 합계를 구할 거다. 내가 지금 전체 범위를 이만큼을 잡았을 때 수령액이 이제 네 번째 열에 들어있기 때문에 4하고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 범위만 잡아주면 됩니다. 이 수령액의 합계를 구하긴 구하는데 이 수령액의 전체 이제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때 조건은 뭐다? 부서명이 영업부인 거. 그 데이터들 중에서 수령액의 합계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 범위를 요만큼 이제 설정해 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쓸 거 다 썼으니까 맨 뒤에 가서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우리 부서명이 영업부인 그 직원들의 수령액의 합계가 요만큼이 된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첫 번째 지상을 봤을 때 이 수령액의 합계는 그랬어요. 수령액 합계를 구했죠. 이 수령액 합계는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래요. 반올림을 해서 10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만들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금액이 있을 때 우리 100의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 하라 그랬죠. 100의 자리가 지금 7이라는 이 값입니다. 이 값은 우리가 반올림했을 때 반올림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반올림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을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반올림을 해야 되는데 함수를 보니까 라운드가 있고 라운드 업이 있고 라운드 다운이 있죠.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는 반올림을 할 거니까 라운드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우리 라운드 업은 무조건 올림해주는 그 함수고요. 라운드 다운은 무조건 내림해주는 그 함수죠. 그래서 반올림이라고 문제상에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라운드라는 함수로 우리가 요 dsum 쓴 거를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돼요. 그때 이제 이런 라운드가 됐든 라운드업이 됐든 이런 라운드 다운이 됐든 이런 함수들 생김새부터 보자고요. 자, 우리 라운드라는 요 함수는 우리 데이터 앞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찍어주고요. 뒤에다가 이제 자릿수만 우리가 찍어주면 됩니다. 라운드 업도 그렇고 라운드 다운도 그렇고 생김새는 다 똑같죠. 똑같은데 요때 이 자릿수 좀 여러분들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여기서 어떤 자리에서 뭘 하든 간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 표시하는지 이걸로 기억 좀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문제에서는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 그랬죠. 근데 문제에서 우리 10의 자리, 10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만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시험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거는 아예 그냥 외워버리라고요. 헷갈리니까. 해서 지금처럼 10의 자리다 그러면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1을 이제 우리가 자릿수로 찍어주면 되는 거고요.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000의 자리는 마이너스 3, 만의 자리는 이제 마이너스 4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런 함수, 라운드라는 이런 함수를 쓸 때 뭐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달라,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달라, 그거는 어렵지 않은데 이제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면 이 자릿수가 이제 헷갈린다고요. 해서 그냥 아예 그냥 외워버리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문제에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자릿수를 마이너스 3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썼던 우리 dsum이라는 요 함수 있죠? 이 함수가 이제 합계를 구해 놓은 거니까 이 합계 전체를 이제 라운드라는 이 함수를 이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내가 지금 방금 구한 이 합계를 반올림을 해라. 반올림을 해서 어디까지 표시해라? 1000의 자리까지 해서 우리가 자릿수를 마이너스 3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dsum이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합계를 구했고 그 합계를 이제 반올림하라 그랬죠. 그래서 라운드라는 요 함수를 싹 다 이제 묶어서 이 dsum에서 나온 그 값을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자릿수를 지금처럼 -3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그리고 dsum이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만큼이 이제 우리 전체 범위가 되는 거고,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번째 열을 가지고 우리 dsum 합을 구해라. 네 번째 열에 있는 거, 네 번째 열이 지금 우리 수령액이죠. 그래서 수령액의 합을 구해주세요. 그때의 조건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조건 범위를 지금 요만큼을 이제 설정해 준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계산 작업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우리 이런 거 이제 생김새 같은 거 이런 형식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볼 때 가급적이면 채우기 엔진 하지 말고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직접 입력하세요. 언제까지? 함수가 좀 손에 익숙해질 때까지 그렇게 입력 좀 하세요. 입력해서 연습하셔야 돼요.